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 과제를 가지고 또 피드백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 피드백은 주로 이제 시스템 템플릿이나 또 매핑보다도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여러분들이 제시한 대상에 대해서 그 유사한 시스템 구성도를 위주로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중간 과제를 낸 이후, 예, 기말 과제에서는 어느 정도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 구성도를 약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관련된 시스템의 구성도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 화면에 있는 걸 보면은 이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충전 시간이 의외로 일반 기름보다도 지금 보니까 많게는 1시간, 적게는 한 20분 이런 식으로 걸리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약간 뭔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인과지도에서 보면은 총 3개 어떤 충전하는 하나의 어떤 루프가 있고, 그 다음에 충전 공간에 대한 거, 그래서 이 충전 시간을 좀 약간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이 3개의 파트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리서치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 여기에 보니까 충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제 나오죠. 예. 충전 관리 시스템. 그래서 여기 충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충전기 A 또 B 또 여러 가지 대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보면은 각 충전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이용자한테 여기서는 충전 장소를 찾는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한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없고 바로바로 이제 주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한테 따로 정보를 줄 필요는 없죠. 장소에 대한 부분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이런 충전 시간이 약간 좀 이용자한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느 충전소에 몇 대가 현재 충전 중이고 대기 시간이 어느 정도이다라는 것을 운전자한테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착해서 대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주행 중에도 어느 충전소에 몇 대의 차가 총 몇 대의 대기 시간을 갖고 있다. 그런 걸 이제 수시로 또 정보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현재 있는 주유소 충전소뿐만 아니라 또 이 주변에서 마찬가지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다른 활동을 위한 거를 이제 고려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약간 부분적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충전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파악을 한번 해보고, 거기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여기서도 보면은 현재 이런
키오스크죠. 예. 무인 그 기기 키오스크가 있고, 이 키오스크 내에서도 보면은 뭐 인식장치, 통신장치, 전력연결, 공급연결 뭐 이렇게 복합적인 것도 있는데, 구성 요소 중에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는 것들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운전 중인 대기자한테도 정보를 준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북목 증후군, 이거는 제가 좀 자료를 찾다가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는 것처럼 이거 이제 템플릿을 이제 활용해서 좀 더 문제를 뭐 정의를 해본다면은 뭐 이런 거겠죠. 일단 컴퓨터 장시간을 사용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거북목 증후군이 일어나고, 이 거북목 증후군의 증상을 보면은 작업 능률, 팔 피로 저림 목청, 어깨 통증, 두통. 그래서 보통 뭐 1시간 대비 한 10분 정도 작업을 끊고 뭐 스트레칭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를 이제 권장하고 있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는 이런 인과관계를 이제 끊어낼 수 있는 이 중간에 이 통제 변수가 무엇인지, 그거를 변수를 가지고 다른 결과를 이제 얻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자세를 어떻게 꾸부정하게 있다가 뭐 지금 뭐 생각나는 거는 뭐 이렇게 인식을 해서 뭐 1시간당 뭐 알림을 또 표시해 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사고와 관련된 것들, 이거는 뭐 선풍기 뿐만이 아니라 가전제품에서 특히 뭐 어린이 같은 경우에 어린이라든지 뭐 약자들이죠. 약자뿐만 아니라 뭐 사용자도 다 포함되는 얘기인데,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을 더 크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사고, 가정기기 안전사고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약간 곧 또는 현재 진행 중인 거를 보면은 홈케어 매니저라고 해서 여기 보면 또 4차 산업과 관련된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나오죠. AI, 인공지능이죠. 고장력으로 AI가 진단하고 고객의 관리 수 있도록 돕는 홈케어 매니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신호가 뭐 그 디스플레이에서 숫자로 표시되죠. 뭐 0201 에러 02 하면은 뭐 매뉴얼에서 202에 해당되는 걸 찾아서 조치를 취하는 뭐 이런 과정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기계들이 이제 고도화되면은 이제 고장 여부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진단해서 사용자한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수모품 교체 알림, 그 가전기기에 보면은 뭐 주기적으로 또 갈아줘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거를 알림 메시지를 준다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디스플레이에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지만은 또 음성으로 이런 식으로 뭐 급수가 원활하지 않다든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거죠. 안내 메시지를 보내고 조치법을 알려준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기기가 가전기기가 있다면은 이 안에 AI 인공지능을 탑재시켜서 이 스스로 고장 여부를 진단해서 이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충분히 뭐 AI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거는 이 센서죠. 예. 가령 뭐 선풍기에 요새는 뭐 가장 안전한 선풍기는 뭐 다이슨 선풍기이기도 하지만은 만약에 프로펠러가 노출되어 있는 선풍기라면은 여기에 센서를 좀 달아가지고 예. 몇 미터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예. 이 선풍기가 자동으로 예. 종료되는, 그리고 다시 멀어지면 다시 켜지는 뭐 그런 기술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AI를 활용한 안전과 관련된 플랫폼을 보면은 예, 센서는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위험 요소들을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이 센서들이. 그래서 이 센서에서 기록되는 거는 뭐 지금처럼 뭐 지진 피해와 관련된 기울기 데이터, 그 다음에 태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풍향 데이터, 그 다음에 폭염이라든지 이런 게 올 때 온도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DB에 저장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DB에 저장되는 또 보통 이런 것도 이제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제 모여서 이 AI가 어떠한 조치가 일어나면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면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된 어떤 기능에 의해서 뭐 매뉴얼 뭐 1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B 조치가 상황이 발생되면은 뭐 M 매뉴얼이 발생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AI가 실행해서 예, 입주자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고, 또는 위험이 노출될 경우에는 예, 안전 진단할 수 있게끔 또 관리자한테 알려주는 거고, 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뭐 안전 예방 관련된 그 플랫폼, 뭐 보통 이런 거를 뭐 시스템 뭐 개념도라든지 예, 뭐 구성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예, 이렇게 비슷한 그 이미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화재 예방 시스템인데, 정통 시장에서 이런 센서를 통해서 이제 위험을 예, 감지를 하면은 이 관리 사무소 예, 통제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한 다음에 예, 상점주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또 인근 소방서한테 알려진 그런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제 시스템을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그런 시스템과 관련된 개념도, 구성도를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겠죠. 예.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도를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부분이 약간 좀 문제가 있다, 또는 이 부분을 개선해야겠다 생각되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뭐 개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정 내에 뭐 그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가스불을 켜고 나서 또 잊어버린 경우가 상당히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나온 부분인데, 일단 가스 센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센서를 통해서 그 가스 누출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어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제어부에서는 가스 밸브와 연결되어 있는 차단부를 통해서 가스를 잠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우리가 관련된 디자인 할 적에는 약간 유사한 시스템들을 한번 보면서 그 디자인을 개선할 수도 있고, 또는 전체적인 어떤 디자인은 아니지만 이 전체 시스템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다 디자인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러한 구성 관계들은 좀 파악을 하고 뭐 일부분을 디자인을 진행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과제 중 대상에 많이 올려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개인 모빌리티, 킥보드의 어떤 그 관련된 안전사고와 관련된 것들을 또 많이 올려줬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또 이런 안전관리 시스템을 또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전 인식 기술이라는 거죠. 이건 이제 뭐냐면은 우리 흔히 OCR이라고 해서 텍스트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하고 유사하죠. 보통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글씨나 뭐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으면은 거기서 글씨를 그러니까 이미지에 있는 글씨를 바로 텍스트로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런 기술들이 이제 인식 기술이고, 비전 인식 기술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입력 이미지에 있으면은 이거를 OCR 트레이싱을 한 다음에 중요한 정보만 뽑아가지고 인식하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퀵보드 안에 앞면부, 전면부에 이렇게 카메라가 있어서 주행할 때에 이런 사람이라든지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어떤 경고음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주차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도 물론 뭐 여기에 빙산 모델을 적용해서 했는데, 제가 한번 또 이렇게 욕조에다가 한번 대입을 시켜본 거죠. 골목길 주차, 특히 우리나라는 골목길이 좋기 때문에 골목길과 관련된 주차 시비가 끊이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제하지 않으면은 지금 보면은 이웃 간에 주차 시비가 붙어서 살인사고까지 나는 거, 뭐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각종 교통사고, 결국에는 사람까지 서로 죽이는 뭐 그런 관계까지 오는데, 이런 걸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라든지 변수 같은 걸 마련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주차 공간 확보 또는 벌금 또는 어떤 양심에 맡기는 경우인데, 이거와 관련돼서 뭐 약간 비슷한 사례, 관련된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은, 그 주택가에 보면은 이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었죠. 여기 보면 이제 담장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허무는 사업, 이런 거를 허무는 거를 비용을 제공해줘서 지금처럼 이렇게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또 빈 공간을 찾아서 약간 공영주차장, 소형 공영주차장처럼 만들어주는 거. 시가 이런 부지를 확보를 해서 이거를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죠. 뭐 이러한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기술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주차장은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주차장에도 이 IoT 기술을 적용을 하는 것들이 현재 개발 중에 있고, 또 각 지자체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또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정상기를 통해서만 주차비를 계산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카메라로 얼마든지 인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골목길만 약간 주차하기 어렵지, 주차할 수 있는 그 주변에 있는 큰 건물에 뭐 시설에 뭐 주차장이 있다든지 뭐 하여튼 약간 주차장이 약간 비어 있는 곳들이 상당히 보면 많이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운영업체는 소규모 주차장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쇼핑몰 등 예, 거기에 주차장을 좀 활용해서 예, 주차장을 약간 예, 이용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 내비게이션 앱 예, 또는 플랫폼 이용해서 개인이 만약에 주차를 한다 하면은 그 플랫폼을 통해서 뭐 주차를 예,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비용을 내면은 예, 그 비용이 뭐 그 주차장의 어떤 주인한테 또 전달되는 예, 그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또 관련된 또 그 구성도가 나오는데 한번 이것도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차장 공유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죠. 예. 그 다음에 거기 사이에 이제 플랫폼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요자는 예, 검색을 하고 자기가 주차할 만한 공간 그 지리 검색을 통해서 예, 검색한 다음에 예약과 결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예,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도 될 수 있고 여러 어떠한 큰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비용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간 및 정보를 예, 입력하고 그 다음 이 사람들은 그 공간들을 활용하고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원인을 찾았다면은 그 원인과 관련된 예, 이제 관련된 서비스 또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어떤 기술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또 그거에 관련된 예, 그 시스템의 어떤 구성도, 개념도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관련된 서비스가 예, 보면은 IoT 기반 예, 센서로 공유주차 플랫폼 서비스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 만약에 내 집 앞에 한 2대 정도 그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뭐 낮에는 빈다라고 가정하면은 이렇게 센서를 부착해서 예, CCTV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예, 실시간으로 이제 그 주차 유무를 확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는 이제 플랫폼 앱에 전달되는 거고 이제 운전자는 그 주변을 지나다가 여기서 이제 아 비어 있구나 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예약하고 결제한 다음에 예, 그 공용 주차장에 예, 주차를 하고 예, 또 이런 것들은 뭐 단속한 부분에서 걸리면 안 되니까 또 관리하는 그런 단체에 또 마찬가지로 정보국에서 예, 뭐 불법 주차와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차 이런 것도 또 구분을 해낼 수 있어야겠죠. 예, 그래서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예, 참고를 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디자인을 많이 한다고 가정한다면은 그 전체 시스템에서 어떠한 부분,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을 지금 건들고 있는데 그
시스템 현재 구조가 잘못돼서 원인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은 그 잘못된 요소들을 시스템의 어떤 구성을 다시 재설계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다시 디자인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여러분들이 과제 선정하는 것 중에 보면은 이 중고거래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가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과제랑 거의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대상인 것 같아서 이거를 또 이후에 또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